안녕하십니까. 뮤지컬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요, 우리 조지아주 부동산을 전 세계에 알리시는 우리 부동산 명인 중의 명인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턴키 글로벌 대표님이신데 그 20년 넘는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게 없어요. 특히 조지아주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로 저희가 믿고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지금 계속 Q&A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저희 이제 시청자분 중에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집을 살 때 이게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내야 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항목이 하나 있다는 거죠. 타이틀 인슈어런스. 예, 타이틀 인슈어런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타이틀 인슈어런스라는 게 있나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집 구매를 하시거나 어떤 부동산 구매를 네, 하시기 전에는 사실은 이런 타일 인슈런스라는 그 용어 자체도 사실은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타일 인슈런스는 집 문서 보험이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집문서 보험,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아, 사실은 네. 예, 예. 세르먼 스테이먼의 부분은 이제 타일 인슈런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제 바이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 이렇게 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사전에 저희가 그 바이어를 대신 대표를 해서 일을 할 경우에는 그 어떤 거라는 거를 주로 설명을 많이 드려요. 네네. 그런데 가끔씩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네.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자, 우리가 그 차 보험이나 이제 집 보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차 보험도 우리가 사고가 반드시 날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피스 오브 마인드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그렇죠. 하는 만약의 거죠. 사태를 네. 위해서. 네. 마찬가지로 집 이런 타일 인슈런스도 그런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인데 네. 그 전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타일 인슈런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렌더스 팔리시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오너스 팔리시라고 있어요. 오. 네. 자, 그러면 바이어가 융자를 받아서 집을 클로징하는 경우에는 네. 융자를 빌려주는 융자 은행에서는 반드시 바이어로 하여금 빌려준 돈을 보호를 받기 위해서 렌더스 타일을 팔리시를 꼭 들게끔 하게끔 돼 있어요. 네. 네. 그럼 어떤 그 집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어도 융자를 주는 은행에서는 빌려준 금액만큼은 반드시 챙겨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반드시 들게끔 이제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오너스 팔리스는 뭐냐 그러면은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산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3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10만 불을 다운하고 20만 불 융자를 받았으면 나에 대한 10만 불에 대해서 내 오너십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그 인슈런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30만 불짜리 집을 융자를 받지 않고 전액 캐시로 구입할 경우에는 네. 반드시 오너스 팔리시를 구입하시는 게 당연히 나의 오너십에 있어서 집 문서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면 내가 융자를 받았으니까 렌더스 팔리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리퀘어먼트라면은 네. 나는 그것만 하겠다. 오너스 팔리시는 나는 안 하겠다. 왜냐면 네. 오너스 팔리시는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셔널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은 보통 오너스 팔리시를 많이 그러니까 하게끔 네. 우리가 레코멘드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도 집보험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가끔씩. 네네. 뭐, 내 집에 불이 난다고 생각하는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는 뭐, 다른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네. 본의 아니게 어떤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차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오늘 새 차를 샀는데, 네. 내일 사고가 난다는 생각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내일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그 오너스 팔리시, 렌더스 팔리시, 타일 인슈런스 자체에 있어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거를 일례로 든다면은 네. 예를 들어서 그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가 필드에서 경험한 거예요. 네. 예, 제가 바이어 에이전으로서 그 바이어가 그 새 집을 샀어요. 그 빌더가 지은 집을 사가지고
몇 년을 사셨어요. 네. 사셨는데 이제 타주로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이 집을 마켓에 내놓으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팔아야 되죠. 네. 근데 파는 과정에서 봤더니 명의 이전이 빌더에서 이 바이어 이름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 집의 주인은 빌더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명의가 바뀌지 않았다고요? 명의가 바뀌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케이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본인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 집을 팔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타이틀 인슈런스를 그때 갖고 계셨어요. 타이틀 인슈런스는 클로징 때 원타임으로 내는 비용이거든요. 아,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네, 딱 한 번만 내면은 어. 그 집주인이 그 집을 보유하는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은 누구누구 집이다라고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타이틀 인슈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일을 막론하고라도 그 집을 팔 수 있었던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겪는 일 중에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타이틀에 대해서 언클리어한 부분, 우리가 클라우드 타이틀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일례를 보시면은요, 네. 오너십이 바뀌었는데 행정상의 에러로 인해서 네. 그게 이름이 안 바뀐 거잖아, 명의가. 야. 행정상의 아니,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가끔씩. 정말 대단한 큰 나라잖아요. 그 네. 앞서가는 선진국인데. 네. 근데 이게 행정상 오류 이런 거 네. 은근히 종종이 있어요. 네. 네. 좀 신경 좀 써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우리가 클라우드 타일이라 그래서 네네. 집을 팔 수가 없어요. 어. 왜냐면 내가 이제 셀러가 됐잖아요. 네네. 그럼 바이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바이어가 그 살려는 집에 대해서 타일을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죠. 변호사가 하는 거지만은. 그렇죠. 그러면 타일을 설치를 하는데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클라우드 타이틀이라 그래서 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클로징 때 네. 클리어한 타이틀이 바이어한테 전달이 되어야 된다 음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 조지아주 김효지 부동산을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직접 방문하기 전에도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는 김효지 부동산의 하우스 투어. 부동산의 기초부터 투자까지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강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효지 부동산을 검색해보세요. 타이틀 인슈런스는 명확하게 어떤 거에 대해서 보장을 하느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바이어예요. 오늘 클로징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집을 보유해서 팔 때까지 어떤 일이 막론하고라도 이 집은 나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인슈런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오너십은 체인지 오브 오너십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리셀 집을 샀어요. 네. 그러면 제가 뭐 세 번째 오너가 될 수도 있고 50번째 오너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새 집을 샀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오너는 빌더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게 첫 번째 오너라고 볼 수는 없어요. 빌더가. 아. 왜냐면 빌더가 그거를 디벨롭 하기 전에 네. 그 땅의 주인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죠? 네, 맞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땅이 계속해서 팔려져서 오너십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엔 농장 지역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50년 전부터 네. 계속해서 B한테 팔고, C한테 팔고, D한테 팔고, F한테 팔고. 네. 그리고 이제 빌더가 그거를 샀어요, 땅을. 네. 그리고 집을 지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한테 팔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체인지 오브 오너십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우리가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 집을 내가 사겠다고 했는데 네. 변호사님이 이제 타일을 설치를 해요. 네. 타일을 설치를 하면 이 집에 대해서 existing, 현재 존재하는 린이 있는지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랬는데 현재 진행형인 네. 그런 분쟁들은 타일을 설치를 할 때는 안 나타나요. 오.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게 결말이 딱 나야지
그게 서류로서 등기가 된 부분이 있고 린이 있는 그렇군요.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아예 이제 지능형일 경우에는 네. 타일을 설치하는 기간은 안 날 수가 있어요. 음. 그럴 경우라도 내가 그 타일 인슈런스 갖고 있는 경우에 네. 이제 클로징을 했고 타일 인슈런스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능형이었던 그것이 내가 이 집을 소유하고 나서 네. 뭐 6개월 후에 1년 후에 린이 걸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나는 타일 인슈런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거구나. 있는 것이죠. 오, 그럼 꼭 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오. 그리고 타일 인슈런스 자체는 네. 어차피 그 상속인까지 커버가 돼요. 아, 상속인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갖고 있다가 내가 이제 상속을 해주는 거죠. 네. 그게 자녀분이 될 수도 있고, 뭐 조카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그 상속인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단 한 번 페이를 하는 건데도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또 분쟁들은 또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냐 그러면은 네. 예전에 오너가 있어요. 땅 주인이 있어요. 네. 땅 주인이 이제 그 일정 부분은 네. 본인의 상속인한테 트랜스퍼를 해줬겠죠. 네. 그 권한을 오너십을 이제 상속을 했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그 상속인이 그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 그래요? 히든 상속인이라 그러죠. 아, 그냥 말로만 준 거예요? 아니요, 서류로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이제 문서화되고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오. 그것도 이제 행정상의 에러겠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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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는 이제 숨은 상속인이 나와서 이 땅은 원래 내 땅이었는데 네. 이게 왜 이렇게 팔려가고 이렇게 됐냐 거기다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한 소송이 들어왔을 때도 모든 그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을 다 타일 인슈런스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와, 변호사 비용도 다 커버가 되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정말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변호사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들어갈 텐데. 네. 여기에 또 커버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인크로치먼트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프로퍼리 라인에 대한 분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 어디까지가 니네 땅이고 어디까지가 네. 내 땅이냐는. 네. 네. 예. 자, 그러면 A라는 그 오너가 있고 네. 그 옆집이 이제 B라는 오너예요. 네. 그래서 이웃인데 너무나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네. 그런데 그 뭐 땅에 대한 어떤 그 프로퍼리 라인에 신경 안 쓰고 네 땅 내 땅 뭐 할 거 없이 너무 이제 잘 지냈는데 네. B라는 사람이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아하. 네. 네, 이사를 하게 돼서 그 집을 네. 이제 팔아야 되는데 네. C라는 사람이 그 집을 샀어요. 네. 사서 이제 클로징을 하고 네. 뭐 타일 인슈런스 뭐 다 들었겠죠? 네. 이게 들어와서 딱 봤는데 이거 분명히 내 땅인데 내 이웃인 A라는 사람이 내 땅에다가 자꾸 뭔가를 하고 있어요. 오. 예. 그러니까는 처음에 말로 했겠죠. 네. 이거는 나의 소유권이고 내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스탑을 해라. 네.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을 스탑을 해라. 네. 근데 A라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 네. 나는 이거를 내가 10년 동안 이 집을 샀고 계속해서 나는 여기에다가 계속적으로 모도 심고 다 해왔고 네. 거기다 증축을 거기다가 뭐 나무가 자라면서 또 더 가꾸기도 하고 이게 좀 더 프로퍼 라인이 뻗어 나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소송이 이제 들어온 거죠. C라는 사람이 A라는 오너한테. 네.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그게 프로퍼리 라인에 대한 분쟁에 대한 소송이죠. 네. 그랬을 경우에는 어차피 A라는 그 오너가 타일 인슈런스를 갖고 있었다면은 네. 같이 거기에 대해서 분쟁 해결을 하겠죠. 네. 소송 비용이라든지 네.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만약의 경우 A라는 오너가 그런 타일 인슈런스 없이 그냥 클로징을 했다 그러면은 본인이 다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에 관계되는 비용을 떠맡아야 되는 이제 네. 그런 책임이 커지는 거죠. 그냥 뭐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합의 보고 손해 보고 그냥 난 깨갱하는 그걸로 끝나는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겠네요. 그러면. 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클로징 테이블에 가면은 그 바이어께서 이거 내가 이제 비용이 이러니 클로징 코스트로 또 이런 비용이 들어가니
그냥 랜더스 팔레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 나는 그 부분만 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뭐 집보험을 들 때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그거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드시는 거고 네. 네. 차 보험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타이르 인슈런스라는 것도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신다면은 네. 오너스 팔리시를 들으시는 게 좋은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상속인까지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코스트가 네. 이제 얼마냐 도대체 이렇게 또 여쭤보는 그 바이어 분들께서 많으신데요. 네. 타이르 인슈런스는 제가 또 항상 말씀했죠. 원타임 피잖아요. 한 번만 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그 비용은 세일즈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30만 불이면은 네. 30만 불 기준으로 해서 0.5%에서 less than 1% 정도 타이르 인슈런스가 나간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와, 네. 그래도 1%면은 3,000불이나 되는 건데요. 굉장히 큰 가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1%까지는 안 가고요. 네. 대략 한 0.5% 0.5%. 정도 많이 가고 아니면은 많아도 0.7%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다 보험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클로징은 조지아 스테이트에서는 클로징 변호사가 클로징을 집행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러한 타이르 인슈런스 부분은 클로징 변호사님 그 사무실에서 주로 담당을 하죠. 타이르 컴퍼니들은 많습니다. 네. 각각의 타이르 컴퍼니가 많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 타이르 인슈런스 레이트 자체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군요. 우리가 또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저는 또 인슈런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또 그거는 아니군요. 보험회사에서 주로 다르게 되긴 하는데 타이르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있어요. 아, 네. 예, 그런 부분을 취급하는 쪽이 이제 클로징을 하는, 집행하는 클로징 변호사 사무실 또는 타이르 컴퍼니가 되겠죠. 아, 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 꼭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명보험이 있다고 건강보험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랜더스 팔리시 하셨어도 오너스 팔리시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짜투리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 저희 옆집에서 감나무를 심었는데 가지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이런 건 타이틀 인슈런스랑 관계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감나무를 제가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집주인이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법을 어기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인크로치먼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프로퍼티를 침범한 거죠. 한마디로. 그 과일나무가? 그렇죠. 그렇죠. 저희 과일나무가 위법을 한 거죠.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가지를 쳐서 네. 그 감나무가 네. 옆에 있는 프로퍼티 라인으로 가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일나무를 내가 내 집에다가 네. 감도 심고 사과도 심었어요. 네. 그리고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새 오너가 거기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전 오너가 와가지고 그 감나무나 사과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갈 수 있느냐 네. 하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옛날 주인이요? 네. 무슨 자기 나무니까 네. 아니 나무를 그럼 가져가든가 그거 왜 거기 오지? 네, 그거는 가져갈 수가 또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인크로치먼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따먹고 안 따먹고의 어떤 그런 과정을 떠나서 사실은 엄밀하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나의 프로퍼티 라인을 벗어나서 남의 프로퍼티 라인을 침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피해를 주지 않게끔 가지를 쳐주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네. 네. 먹는 저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계속 먹으면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타이틀 인슈런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효지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